세월호 침몰 소식부터 전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오늘 수색 상황 우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9일째인데요. 민간군 합동구조팀은 오늘 12구의 시신을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실종자는 13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물살이 평소보다 약한 소조기가 오늘 밤에 끝나게 됨에 따라 구조팀은 오늘 하루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 투입 인력이 너무 적고 수습이 너무 더디다면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가 고성으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이 침몰 원인 등등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 씨 등 선원 4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이 승객 구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번 사고로 구속된 선원 수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현재 수사본부는 선원들을 상대로 세월호의 급격한 변침 원인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데요. 선원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대질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청해진 해운의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검찰은 또 현재 해경에 미숙했던 관제와 초동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경이 운영하는 진도 VTS가 관제 구역에 세월호가 진입했음에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해경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경 신문진에 대한 조사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수사 대상인 해경이 수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검찰이 담당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우선 그건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주 날짜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예. 원래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왔는데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중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겁니다. 예. 이 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진도 방문 직후인 지난 18일 71%까지 상승했지만 이번 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1일 조사에서는 67%, 22일엔 61.1%, 23일엔 56.5%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대표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하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권 내에서는 문책성 개각,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쇄신 차원의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낸 데다가 정부가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 개각을 통한 대대적인 국정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예.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연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일부 장관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합니다. 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구조에 집중해야 할 때라 공론화는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도 이번 사고가 예고된 관제라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는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는 겉으로는 구체적인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예.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성난 민심을 추스르고 국정 운영도 쇄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결국 개각의 폭과 시기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데다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장관들은 물론 정홍원 국무총리 포함해 그동안 경질론이 불거졌던 일부 장관들의 경우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시기에 대해서는 민심 수습을 위해 지방선거 전에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각의 폭과 시기의 문제만 남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를 대대적으로 내걸었는데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규제 완화 이거 함부로 해서 안 된다. 이런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의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여객선 사용 연한 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20년이었던 여객선 사용 연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년까지 대폭 완화됐습니다. 예.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 결국 지난 2012년 이미 일본에서 18년이나 운항한 세월호의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전체 여객선 217척 가운데 20년 이상 된 여객선이 67척, 전체의 31%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 분야 규제 5건을 완화하기도 했는데요. 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 전방위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완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필요하면 더 강화해야 할 대목이 안전 대목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였습니다.